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입시 법행대위 정재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3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300페이지 돌파합니다. 제1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로마제 1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개념과 기초, 근거 1번의 개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앞서 본 기본권의 효력에서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다룬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사인들 간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국가보호 의무만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우리 헌재는 넓게 헌법 제10조 2항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고, 기본권 보호 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해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라고 좁게 보는 판시를 한 예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인 간 기본권 침해 시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301페이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지, 그로서 국가 관련이 침해되어서 국가에 대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사인 간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논의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 사인들 간의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인정된다. 우리 헌법 제10조 후문도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국가기관의 침해의 경우에만 하나거나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기초, 근거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 헌법을 제정하며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공의를 증진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종국적 목적이 있다. 바로 이러한 국가의 존재 목적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기초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후문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명시적 헌법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적 확인 규정이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존재 목적에서 국가는 기본권 규범을 준수하여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로마자 1번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내용 1번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 국가의 존재 이유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나오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나온다.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 최대 보장 원칙의 실효성은 특히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대로 나타날 수 있으면 물론이다. 우수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참호죠. 기본권의 흐름을 실질화하기 위한 구제의 제도들은 청구권자 기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302페이지 2번에 국가의 행위와 기본권 보장 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할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침해 금지, 제거의 의무라는 소극적인 의무에 적극적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의무도 진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 실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법 행정이 가능한 한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현하고 예방하며 신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입법부는 입법 의무를 진다. 행정부도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사법부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 해석 적용을 하여야 한다. 국가보호 의무와 입법 부작위, 그리고 헌법소원 대상성. 국가 의무의 존재가 부정될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성도 부정되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한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가 존재하면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가 없는 경우에 각하 결정이 된다. 그러한 일례로 독도의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헌재는 구체적 자기 의무가 없다고 보아 부정하고 각하 결정을 하였다. 한 번에 사인 간의 관계, 제3자의 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국가는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 기본권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권의 대사적 필요과 연관된다. 사인들 간의 불평등한 처우 등을 시정하는 입법과 조치가 요구된다. 다만 사인들 간에서의 국가보호 의무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 등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헌재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 존엄성을 위헌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로서의 303페이지 배상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겸비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의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의무가 헌법 제10조에 비춰 볼 때 헌법적 의무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하였다. 로마서 3번 헌법재판과 국가보장 의무 위헌심사 기준 1번의 논의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그 심사의 범위와 정도가 어떠한가 논의되고 있다. 2번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 헌법재판 헌재는 동그라미 1번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2번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를 달리 보아 이의 경우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심사에 있어서 아래의 판시에서 보듯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를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를 주로 입법 재량과 권력분리 원리에서 찾고 있다. 네, 글자 작은 거 다 읽겠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은 입법 제2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 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해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한 이상적 기준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헌재는 권력 분리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304페이지.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재는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사안에서의 국가보호 의무를 언급하면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한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적용률 동그라미 1번 헌재는 위와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태아가 사살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법률 규정에 대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2번에 소고기 수입 고시 결정에서 헌재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심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관련 과학기술 지식과 OIE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여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랄지라도 위 기준과 그 내용에 비추어 소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중과실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에 대해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한 심사를 하였고 판단 결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4번에 환경권과 관련한 사안에서 확성기 사건이 있었다. 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출력수 등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에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한 심사가 있었는데 정원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저녁 시간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과소보호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이 의견이 유인이 되지 못하여 기각 결정이 되었다. 동그라미 5번 고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에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에서의 강제동원자는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헌재는 헌법 전문에 천명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등을 개선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설령 이를 현행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위하여 305페이지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을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5번에 위 5의 결정례와 대비할 설정으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징용과 징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당하여 전쟁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다가 원복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등의 개선 규정을 근거로 인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을 확인한 예가 있다. 6번에 이른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을 규정한 축산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가축사육시설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한 사육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대규모의 집약적 축산 방식인 이른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축산물을 섭취해야 하는 인간도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그 규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현재는 이 규정은 가축 사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그 규제 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국가는 축산법, 기타 많은 관련 법령들의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 사육시설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해 안전이 시행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7번에 범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문제되었다. 현재는 원자력 안전법상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8번에 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의 의견 청취 동시진행 조항 및 환경영향의 평가법상의 환경기준 참고 조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재산권 등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는지의 관점에 판단하였는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위반이 아니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306페이지 기본권의 최대 보장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어디까지나 유연 심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서 사후통제기관인 헌재가 권력분리 권리에서 입법부의 재량 등을 감안하여 취하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고 입법부나 행정부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준수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보다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